은퇴 후 첫 연금 예상보다 적어 충격? 나도 이 정도면 괜찮을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마침내 받는 첫 연금에 대해 기대를 크게 가집니다. 직장 생활 내내 열심히 일했고 연금도 꼬박꼬박 냈으니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첫 연금을 수령하고 나서 통장을 확인하면 실망스럽게도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은 은퇴 후 첫 연금을 받았을 때 느끼는 충격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례 1 예상보다 적은 연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매달 연금 적립금을 납부하면서 은퇴 후 연금이 그의 노후를 든든히 지탱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은퇴 후 첫 연금을 받는 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김 씨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는 수천만 원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생활비를 충당할 만한 금액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를 고려할 때 이 연금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례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상황입니다. 연금이 있긴 하지만 물가나 생활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씨는 이후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지만 퇴직 후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연금 수급액이 적을 때는 미리 다른 소득원이나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연금, 가족의 기대와 현실. 박 씨는 은퇴를 앞두고 아내와 함께 노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덕분에 연금이 나올 거라 믿고 있었죠. 은퇴 후 첫 연금을 받았을 때 아내와 박 씨는 계획했던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만으로는 여행을 다니거나 넉넉하게 지출할 수 없다는 현실이 와닿았죠. 연금이 생활비 정도로만 충당된다는 사실을 가족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연금 수급액이 가족의 기대와 맞지 않으면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이후 가족과의 논의를 통해 지출을 줄이기로 하고 더 현실적인 생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연금이 생각보다 적다면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고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3 추가적인 소득원의 중요성. 이영수 씨는 연금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미리 다른 수익 창출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이 씨는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면서도 소규모 온라인 사업을 운영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었습니다. 첫 연금을 받을 때는 예상대로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외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영수 씨의 사례는 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수입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추가적인 소득원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연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문제를 훨씬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느끼는 현실적인 충격.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연금만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예상과 다른 현실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고 가족의 기대와 맞지 않아 실망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수입원이 없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연금 외의 대안들을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은퇴 전에 자신의 연금 수급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 현실적인 기대치를 맞추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미래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은퇴 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한 은퇴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은퇴 후 첫 연금을 받아보고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놀라셨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이번 전문가 칼럼에서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 현실적인 전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연금 외에도 어떻게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노후 생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후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 보자.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후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생활비를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충분할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큰 충격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의 도움 등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사례를 다시 살펴볼까요? 김 씨는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했고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면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했고 예기치 못한 의료비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미리 노후 생활비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따라서 은퇴 후에는 자신이 매달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지출이 있을지를 철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연금 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그것만으로 생활이 가능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울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자. 두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 부족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해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갑작스레 새로운 일을 찾으려면 그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영수 씨의 사례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은퇴 전에 이미 소규모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덕분에 은퇴 후 첫 연금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이 예상보다 적더라도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금 외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익 덕분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죠. 소득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을 찾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취미를 통해 부수입을 창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블로그 운영, 유튜브 채널 운영, 전자책 출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하자. 마지막으로 지출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있어도 지출이 그만큼 크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박 씨의 사례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연금만으로는 가족과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여행이나 외식 같은 여유로운 소비를 계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지출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 패턴을 좀 더 전략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무엇보다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이사나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주택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면 큰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 전략은 모두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연금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노후 생활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족의 도움 등이 필요할 때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금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하며 동시에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전략들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노후 생활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들처럼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등의 대안을 찾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열쇠입니다. 결론: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지탱해줄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퇴 후 첫 연금을 받았을 때 느낄 수 있는 충격을 대비하고 미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고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며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연금 수급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워보세요.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어떤 추가 소득원을 마련할지,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해 보신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 이제 좀 쉬어야지. 60세가 된 김영수 씨가 명가 퇴직하던 날 회사 동료들은 박수를 쳐주며 그렇게 말했다. 퇴직금도 받았고 국민연금도 68세부터 받을 수 있다며 다들 이제부터 인생 이막이라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영수 씨는 새벽 4시 반에 마트로 출근하는 일용직이 되어 있었다. 연금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퇴직금은 생활비와 자녀 학자금, 의료비로 이미 바닥이 났다. 그렇게 그의 은퇴 후 삶은 시작이 아닌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쟁이었다. 이건 결코 영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860만 명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삶이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흔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연금 받아도 부족한 이유, 대체 뭘 잘못한 걸까?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에 기대를 겁니다. 퇴직하면 매달 연금이 나오니 어찌 되었든 최저한의 생활은 가능할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59만 원에 불과하고 여성은 그보다 훨씬 적은 39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 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임대료, 식비, 약값 등을 고려하면 연금만으로는 한 달을 버티는 것도 벅찹니다. 사례 1. 교사 출신도 예외는 아니었다. 64세 여성의 현실. 이혜숙 씨는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퇴직한 후 매달 1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수준이죠.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건강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에 드는 돈만 50만 원, 요양 간병비까지 합치면 100만 원이 넘는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어 결국 이 씨는 마트 계산대에 다시 섰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할머니인데 이렇게 하루 종일 서서 일할 줄은 몰랐어요. 사례 2. 월세 45만 원, 전기요금만 20만 원 66세 자영업자 부부의 고백. 정인수 씨 부부는 50대 중반까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나름 알뜰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폐업 이후 수입은 끊기고 생활비는 급증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두 사람 합쳐 110만 원, 하지만 월세 45만 원, 전기가스요금, 통신비만 해도 벌써 70만 원을 넘깁니다. 그래서요, 요즘은 배달 대행 알바합니다. 아내는 콜센터 단기직 알아보고 있고요. 정 씨는 인터뷰 끝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례 3. 대기업 출신 58세, 택배 분류 알바 중 은퇴는 사치가 된 시대. 유명 대기업 부장으로 30년을 채우고 퇴직한 박정훈 씨는 퇴직 당시만 해도 자신이 은퇴 실패자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유학비, 주택 대출 상환, 노모 병원비가 겹치면서 순식간에 모든 예금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그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택배 분류장에서 일하고 낮에는 소형차로 대리운전 알바까지 병행 중입니다.
몸이 힘든 건 참겠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건 쉽지 않더군요. 당신의 노후 준비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을 테니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 끊기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퇴직 이후에도 계속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구조, 즉 임대 수익, 소액 자영업,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1인 미디어 혹은 작은 투자 수익이라도 꾸준히 흘러들어오는 구조가 없다면 일하다 죽는 노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 조언 노후를 위한 현금 흐름 설계가 필수입니다. 연금만 믿지 말고 최소 2개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부동산 임대, 연금 금융 배당, 연금 소액 온라인 수입 등 최소 2개 이상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지출 통제력이 수입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소비 습관을 미리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금방 고갈됩니다. 노후에도 일할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자산입니다. 건강, 지식, 기술을 꾸준히 관리하고 최소한의 노동 수익은 남겨두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지옥 같은 생존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현금 흐름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내 노후의 미래가 바로 오늘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노후 통장에는 매달 흐르는 돈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부터는 앞서 이야기한 은퇴 후 현금 흐름 제로의 충격을 현실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딱딱한 이론보다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받으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약 59만원, 여성은 그보다 적은 39만원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약 130만원 이상인 걸 감안하면 이건 기초생활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기본 보조수단일 뿐 주수 입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2. 은퇴 전에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5060대가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 1. 소액 배당 투자. 실제 사례 60세 은퇴 후 자녀 학비 부담에서 해방된 김정환 씨는 1억 원을 고배당 주식과 리츠 REITS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5%, 매달 평균 40만원 정도의 배당 수익을 확보했죠. 핵심 팁 삼성 FL리츠, 맥쿼리 인프라, KT엔드지 같은 연 46% 배당률의 안정적인 종목부터 소액으로 시작해보세요. 주의사항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면 안 됩니다. 목적은 매달 배당이라는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방법 2. 온라인 소규모 사업 1인 미디어, 쿠팡 파트너스, 블로그 등. 실제 사례 58세 여성 박모 씨는 블로그에 건강 관련 글을 올리고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건강식품을 추천하면서 월 2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니 1년 만에 월 50만원대로 늘었고요. 핵심 팁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 경험이 없어도 본인의 삶 기능, 건강관리, 절약 노하우 등을 주제로 시작해보세요. 글을 잘 쓰지 않아도 진정성만 있으면 수익이 생깁니다. 주의사항 초기에 큰 돈 벌 생각은 버리세요.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작은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는 자산이 됩니다. 방법 3. 은퇴 후에도 가능한 소일거리 5. 시니어 파트타임. 실제 사례 62세 남성 이 씨는 자격증을 따서 주택관리보조원으로 주 3일 근무, 월 8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큰 노동 강도가 아니라 건강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다고 해요. 추천 직종 공동주택 관리인, 도서관 사서 보조, 시니어 택배, 실버케어 도우미, 공공근로 등. 핵심 팁 지역 일자리 지원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단, 포함나 워크넷을 활용해보세요. 요즘은 고령자 친화 일자리가 꽤 많이 나옵니다. 주의사항 사전 교육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준비 시간을 고려하세요. 3.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건강과 지출 관리. 건강은 노후 현금 흐름의 기초 체력입니다. 아무리 수익원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60세 이후 가장 흔한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근골격계 질환은 치료 기간도 길고 지출도 큽니다. 실천 팁: 매주 3회 이상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소식만 꾸준히 해도 건강 유지 가능성은 급상승합니다. 씀씀이는 고정비부터 줄이세요. 은퇴 후 고정비를 확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가족 결합 알뜰폰으로 월 10만원 이상 절약, 자동차 유지비 경차로 전환 또는 차량 공유, 식비 외식 줄이고 공동체 급식 활용, 전기세 에너지 효율 개선 등만 해도 월 수십만원 아낄 수 있어요. 은퇴는 소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출 통제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4. 전문가가 강조하는 노후 생존의 3대 전략. 국민연금 전략. 연금은 기본 바닥 자금입니다. 여기에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 수단 12개 이상을 꼭 붙이세요. 자기 몸값 유지 전략. 건강기술 자격증, 온라인 역량이 있어야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 전환 전략. 은퇴 후에도 현역 때 쓰던 방식으로 소비하면 금세 바닥납니다. 은퇴는 소비를 줄이는 생활 구조 개편이 동반돼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래 3가지입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쓰고 있는지 항목별로 적어보기. 내가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은 무엇인지 리스트로 정리하기.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7일 안에 실행해보기. 한 번의 거대한 도약보다 작은 실천이 노후 생존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진짜 노후는 당신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지만 막상 은퇴를 앞두고 보면 중산층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내가 과연 은퇴 후에도 중산층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더 커지지요. 그동안 쌓아온 자산과 연금만으로는 충분할지,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 그리고 중산층으로서의 삶이 정말 가능한지 그 냉혹한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며 현실적인 상황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구어체로 작성된 에세이 형식의 글입니다. 은퇴 후에도 중산층 가능? 진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다. 평생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 한 채 장만하고 연금도 조금씩 모으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과연 은퇴 후에도 중산층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만 냉정히 말해서 그 답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중산층으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첫 번째 사례. 부부가 함께 일했지만 생각보다 부족한 은퇴 자금. 첫 번째 사례는 30년 넘게 맞벌이로 일하며 자녀를 키워온 한 부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퇴직금과 개인연금, 국민연금을 합하면 꽤 넉넉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재정 상담을 받아보니 현재 모은 돈으로는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기엔 한참 모자라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예상보다 큰 의료비, 갑작스러운 집 수리비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들이 생겨나면서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죠. 부부는 결국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 일을 구해 생활비를 보충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중산층 수준의 삶을 위해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은퇴 자금을 미리 계산하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2. 두 번째 사례. 자녀 지원에 모든 자산을 쓴 후 남은 퇴직 후의 부담. 두 번째 사례는 자녀 교육과 결혼 지원에 전 재산을 쏟은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자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비, 유학비용, 결혼 자금까지도 다 뒷바라지했죠. 덕분에 자녀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잘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부모님의 은퇴 자금은 거의 바닥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했지만 부모님은 생각보다 적은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은퇴 후에 중산층 생활은커녕 기본 생활비조차 버거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를 앞둔 분들이 자녀 지원과 자신의 노후 준비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자녀 지원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를 위해 일정 자금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죠. 3. 세 번째 사례, 부동산 자산에 의존했지만 수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현실. 세 번째 사례는 부동산에 상당한 자산을 투자한 60대 부부입니다. 이들은 주택 2채와 소형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월세를 받으며 은퇴 후 생활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상가 임대가 잘 되지 않고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월세 수익이 들어오지 않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계속 예금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자산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기가 불안정할 때는 부동산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입원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교훈을 얻은 사례입니다. 은퇴 후 중산층 생활을 위한 3가지 교훈. 위의 3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은퇴 후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 의료비, 주거비 등 은퇴 후에도 피할 수 없는 지출들이 있기 때문이죠. 둘째, 자녀 지원은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지나친 지원은 결국 본인의 은퇴 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이나 투자 수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각화된 수입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은퇴 후에도 중산층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다만 조기 재정 계획과 현실적인 은퇴 준비가 있다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대비해 보세요. 다음은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글은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려는 은퇴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구어체로 접근하여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퇴 후 중산층 생활 가능하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은퇴 후의 삶이 다가오면 걱정이 깊어집니다. 내가 은퇴 후에도 중산층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평생 일하며 모아둔 자금이 있어도 은퇴 후 삶이 생각만큼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노후 생활비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 재정 계획 다시 점검하기.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대충 계산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생활비가 훨씬 더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물가 상승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년 전과 지금의 생활비를 비교해 보면 단순히 연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재정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주요 지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예측해 보세요. 주거비, 식비, 건강관리 비용 등 각종 항목에 대해 여유 있게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 생활비를 계산한 후 현재 모은 자산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고 은퇴 후 10년, 20년 뒤의 생활비도 반영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보세요. 2. 자녀 지원, 신중해야 한다. 나를 위한 자산 반드시 남겨두기.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녀 교육비, 결혼 자금 등을 아낌없이 투자해 왔지만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독립한 이후
본인의 생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자녀 지원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 후 정작 본인의 은퇴 자금이 부족해져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자녀 지원은 한계를 정해두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노후를 위한 일정 자산은 남겨두고 만약 자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면 본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3. 투자. 너무 큰 기대는 금물 안정성과 다각화가 핵심. 많은 분들이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만으로 은퇴 후의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에 올인하는 경우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모은 자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중점으로 접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안정적인 배당 주식이나 저위험 채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적절한 수익을 꾸준히 얻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산을 여러 투자 상품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적 수익이 목표여야 함을 명심하세요. 위험한 투자로 한 번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4. 건강관리에 아낌없이 투자하기. 은퇴 후에는 건강관리에 드는 비용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와 약값은 예기치 않게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생활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건강관리는 필수입니다. 운동, 영양관리, 정기검진 등을 생활화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건강이 좋으면 의료비를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활동적인 생활로 더 풍부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니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소득원 마련.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익 창출하기.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원을 유지하는 것은 중산층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재취업을 고민하지만 체력이나 나이 때문에 풀타임 근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파트타임 일자리나 자격증을 통해 전문직으로 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소소하게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거나 글을 써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죠. 자기에게 맞는 소득 창출 방법을 찾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중산층 생활 계획이 현실을 만든다. 은퇴 후에도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안정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자산 관리를 꼼꼼히 하며 건강을 돌본다면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며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겠지만 이 칼럼을 통해 작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냉혹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준비한다면 노후는 분명 기대 이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매달 받는 연금을 손에 쥐면 왠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매일매일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저도 예전엔 연금만 꾸준히 들어오면 남 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상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해도 의외로 공허함이나 우울감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돈 걱정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완전히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주변에서 겪은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점들을 얘기해 볼까 해요. 1.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말, 그런데 왜 더 비참해질까?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제 회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겠구나 하면서 기대가 커지죠. 모아둔 돈, 혹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만 있으면 사실 생계 문제에서 어느 정도는 해방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퇴가 꼭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생활비는 있어도 할 일이 없다고 느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부족해지면 외로움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직장에서 받던 사회적 인정이나 내가 뭔가를 한다는 자부심이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삶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연금은 어느 정도의 금전적 안정을 줄 수는 있어도 내 삶의 의미를 전부 해결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가까운 선배나 지인들 통해서 은퇴 후 삶을 지켜보고 조언을 들어보면 돈은 생각보다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난감해라거나 건강만큼 사회적 연결이 필요한데 그걸 놓치면 훨씬 더 우울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로 은퇴 후에 예상과는 다르게 더 우울하거나 비참해졌다는 세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례 1. 연금은 들어오지만 할 일이 없는 어씨. 어씨는 60대 초반에 퇴직을 했어요. 그래도 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서 국민연금이며 개인연금이며 나름 잘 준비해 놨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퇴직하던 날까지도 웃으면서 이제부터는 좀 쉬면서 살래라고 말했어요. 은퇴 후 첫 달부터는 연금이 착착 들어오니 전혀 경제적으로 급한 건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생겼어요. 하루 이틀 집에서 쉬는 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낮 12시가 넘도록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출근할 곳이 없고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즐길 만한 취미 생활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TV를 켜고 눕거나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전부가 되다 보니 점점 우울감이 커졌다고 해요. 과거엔 퇴직만 하면 늘어지게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되니까 무얼 할지부터 막막했던 거죠. 결국 내가 직장에 있을 때는 그저 일이 많고 피곤한 게 싫었는데 지금 보니 그게 내 삶에 활력을 주는 요소였구나 싶어서 후회가 들었다고 합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미리 고민해 봐야 합니다. 취미든 봉사든 새로운 공부든 내가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요. 무료함과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어요. 3. 사례 2. 가족과의 관계가 어긋나버린 B씨. B씨는 오랫동안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했던 50대 후반 남성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꽤 탄탄했어요. 연봉도 높았고 아이들도 성인이 돼서 교육비 부담도 거의 없는 편이었죠. 내가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돌봐주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야 하고 늘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정작 은퇴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가족들과 마찰이 잦아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회사 생활로 바빠서 가족들하고는 대화를 충분히 안 했고 집안 살림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했죠. 그런데 갑자기 은퇴를 하고 집에 오래 머무르니까 작은 생활 습관부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리모컨은 늘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 놔둬? 밥을 이렇게 늦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니까. 우리 방에 왜 함부로 들어와?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B씨 본인도 자존심이 상하고 가족들도 스트레스를 받았죠. 결국 집안 분위기가 점점 싸늘해졌고 B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퇴직 안 하고 계속 일이나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교훈 은퇴는 개인의 인생 전환점이면서 동시에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나 혼자 이제 자유다 라고 좋아하기보다 가족들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해요. 집에서 내가 지켜야 할 규칙 혹은 같이 만들면 좋을 규칙을 미리 협의해두면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사례 3. 외부 활동 끊긴 C씨의 사회적 고립. C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60세가 조금 넘어서 회사를 정리하고 은퇴했어요. 30여 년 일하며 맺은 인맥도 많고 지역에서도 얼굴을 꽤 알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 만나고 다닐 일이 많을 거야
당분간은 외롭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을 정리하고 나니 그동안 관계 맺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상 비즈니스 중심으로 얽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 대표일 때는 협력업체나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이 자주 연락을 해주곤 했는데 은퇴하니까 연락이 뚝 끊겨버린 거죠. 예전에는 식사 약속, 모임, 세미나 등으로 일주일이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가끔씩 동창 모임이나 지인들과 만나도 더 이상 일에 대한 공감대가 없으니 대화도 예전 같지 않고요. CC는 그제야 내가 정말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나이 들어서 내 편이 없는 게 제일 서글프네하고 심각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교훈 은퇴와 함께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크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직장을 다닐 때부터 일외에 진짜로 친밀한 친구나 모임을 만들어 두거나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봉사단체나 동호회 또는 새로운 배움을 위한 스터디 그룹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내 인간관계의 폭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5. 왜 은퇴 후 연금이 있는데도 비참함을 느낄까? 정리해보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물론 경제적 안정은 중요하죠. 어느 정도 생활비 걱정에서 해방되는 건 분명 행복감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문제예요. 시간 관리에 문제 많아진 시간을 어떻게 쓸지 모르면 누구나 허탈해지기 쉽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오히려 시간이 없어가 당연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 문제가 되죠. 사회적 연결의 단절 회사, 동료나 비즈니스 파트너로 맺은 인맥이 많더라도 그것이 곧 나의 평생 친구가 되어주진 않아요. 진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인이나 가족과의 유대 관계가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재조정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가 가족을 배려해 주듯이 가족도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삶의 의미 찾기 가장 중요한 건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죠. 직장에서는 분명 보람을 느낄 요소가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그런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야 해요. 6. 미리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바꾸자. 사례를 쭉 들어보니 은퇴를 하면 그동안의 일에 시달렸던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무조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구나 싶은 생각이 드시죠? 사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취미, 재능 개발 꼭 거창하게 대학원에 가거나 큰 사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소소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요리에 몰두해보는 것도 좋아요. 남들이 알아줘야만 할 만한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서 꾸준히 해보는 게 중요해요. 봉사나 모임 참여, 남을 돕는 일만큼 보람차고 오래 할 수 있는 일도 잘 없어요. 지역 봉사나 단체 활동에 참여해보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족과 대화하기 은퇴 직후는 가족들에게도 큰 변화의 시기예요. 나 이제 집에 오래 있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서로 편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평소에 터놓고 얘기해보면 좋습니다. 명확한 규칙이나 배려 포인트를 잡아두면 사소한 갈등이 훨씬 줄어들어요. 건강 챙기기 연금도 있고 취미도 있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모든 게 무의미해져요.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식습관, 정기검진 등을 통해 은퇴 후에 활기찬 삶을 준비해야 해요. 새로운 목표 세우기 우리 인생에서 목표라는 건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은퇴 후에도 매년 혹은 분기마다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올해는 등산으로 체력을 길러서 가벼운 트레킹 코스에 도전하겠다. 독서, 신권 달성하기처럼 말이죠. 작은 성취가 쌓일 때 삶의 의미도 샘솟게 됩니다. 7. 마무리하며. 요즘엔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은퇴 후에도 30년 이상을 살아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긴 시간을 단지 논다고만 생각하면 금세 지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어떻게 잘 놀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아닐까요?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연금이 들어오든 적은 수입이 있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 어떤 즐거움을 찾을지, 누구와 마음을 나눌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앞서 본 어씨, B씨, C씨처럼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은퇴를 맞으면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불현듯 이게 정말 행복한 거 맞나?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 공허함이 쌓이면 마음마저 힘들어지니까요. 우리 모두 은퇴 후에는 이렇게 해야만 해.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미리 스스로의 삶을 설계해두고 가족들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내 취미나 목표를 하나둘 만들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연금만 믿고 방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즐거움을 위해 스스로 나설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그러니 연금 들어온다고 끝이 아니네?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기 전에 조금씩 발걸음을 옮겨보는 게 어떨까요? 새로운 일상, 새로운 배움, 새로운 관계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